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8월 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휴가철이라서 거래가 없는 게 아닐까요? 네, 부산 거래량이 요즘 갑자기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달면은 이 제목과 약간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더 덥다. 대구는 87건, 부산 64건. 근데 저는 사실 요 두 군데보다 서울의 거래량이 한 200건 정도씩 나와주던 것이 100건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부산도 한 90건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도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서울이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요거 부산 거래량 102, 64, 64, 102, 64, 64, 116, 82, 87. 요게 대구예요. 이게 부산입니다. 3일 연장 대구의 거래량이 부산의 거래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은 휴가 안 가나요? 휴가철이면은 오히려 분위기 좋으면은 휴가 내고 여행 안 가고 집 보러 가죠. 집 보러 가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에 육박하게 올라가 있고요. 원자재 시장, 기름값이 문제예요. 거의 80불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향후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나 CP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시 CPI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금리는 떨어뜨리고 있는데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아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채권 수익률 심할 때,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창 심할 때는 한 4.6%까지 강원랜드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3.2%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8%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그것도 막 2배, 3배짜리 이런 데 막 투자했다가 엄청 물리는 경우들 생깁니다. 3배짜리 이런 거 하면은 30%씩 돈 까먹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물론 10년 기간 채우고 나면 원금은 해소되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하고 좀 다르게 가더라.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 나온 지가 아마 올해 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고로 집값은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했지만 웬걸 기존 대출자들 부담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에 세금은 사실 그다지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 금리, 대출했는 사람들 금리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부담이 없냐? 부담이 있어요. 4% 이상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4% 정도 수익률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는 게 더 나은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전주 대비 한 2% 정도 감소했어요. 20% 정도 감소했어요. 증가세가 좀 근래 들어서 둔화되나 싶더니 감소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감소세로 접어들더라도 한참 매물이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전세 물량 마찬가지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여전히 많다. 줄어들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많은 것도 맞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 연초에 3만 건 수준이던 것이 지금 2만 1,500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3,000개 수준까지 지금 수준에 한 60%, 65%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 물건은 많다. 아파트 거래량 64건 뭔가 싸하죠. 싸합니다. 그래도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8월의 거래량이 한 1,700건. 근데 8월의 거래량 거의 2,000건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8월의 거래량 또한 2,000건 가까이 나옵니다. 왜? 특례 보금자리론 감안했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확 줄어든다고 봤거든요. 왜? 저는 7월 달까지 끝나고 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유효 신청 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한 한 사람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니한테는 대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2달 정도 연장되면서 박스권은 생각보다 길어지더라.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23년을 폭락 이후의 대반등기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살펴보는 바로는 2023년은 소폭 반등 이후에 박스권으로 지속되었더라. 아마 저는 이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동네 럭키 가격 10% 정도 빠졌고요. 레미안 장전 대형 평형들 거래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 라는 부분. 레미안 장전 25% 정도, 더 샵 센트럴 스타 15%. 보합권은 따로 언급 빼먹을게요. 백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 시트 2단지 20% 정도 빠져서 6억 5천. 아마 부산 다른 사람들이 세감하기에는 한 8억짜리 아파트 6억대로 떨어졌다 한 2억 정도. 한창 정점 대비 그것이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면은 아마 머릿속으로는 손해본 걸로 지금 내가 찾는 가격이 6억이다. 집값이 8억까지 올랐다. 다시 6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본전 왔네 라는 이런 심리보다는 8억에 팔았으면 2억 벌었는데 하면서 2억 손해본 느낌, 아마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명지퍼스트 홀드 2단지 25% 정도. 어제 28% 이상 아파트 하락한 내용들 보여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샵 파크시티 25%, 20%. 오늘은 20% 하락한 물건이 많이 눈에 띄네요. 그 가운데 띄엄띄엄 대연 파크 브루즈 30% 하락,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0% 하락. 맞죠? 7자가 5자로, 8자가 5자로, 크게는 3장, 작게는 2장 정도. 더 작으면 물론 1장 정도 손해본 느낌 나는 아파트들도 가격 금액대가 낮아지면 있긴 할 거예요. 힐스테이트 연산, 요거 간혹 가다가 요거 지난날 더 레디언트 금정산, 이거 LH 뉴엘시티인가요? LH 뉴엘시티.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거래 일자가 좀 뒤죽박죽 떼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섞여 들어가는 날들, 과거의 날짜들이 섞여 들어가는 날짜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네, 30% 이상 하락하는 물건들도 매니어 보이고, 오늘은 20% 하락이 많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이게 몇 달을 평균을 계속 내봐도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백산 아파트 30% 정도 빠진 거래도 보이고요. 3억 이상 아파트 오늘 요 정도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충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 요거는 거의 40% 가까이 빠졌나요? 35%, 35% 이 정도만 써줄게요.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 맞아 보이죠? 네, 한창 때 피크를 찍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 대구는 요게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이 3억 4천, 3억 3천, 3억 4천. 부산 이미 평가받을 만큼 평가받고 있다. 그 어떤 댓글 보니까 조금 웃겼어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마치 뭐 서울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투자자가 다 몰려든다.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도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지방일 뿐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래량 2200건대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3억 미만 비중이 야금야금 올라가네요. 다시 3억 미만의 비중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6억 이상 아파트들 400건 이상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평형 거래가 은근히 지속되고 있네요. 6월 전까지만 좀 강세를 보이고 그 이후로는 약세를 보일 줄 알았더니 웬걸. 하지만 6억 이상 비율도 약간 떨어지는 흐름은, 정점은 뭐든지 정점은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한 3월달, 4월달 요맘때를 기준으로 뭔가 살짝 꺾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양권 7건 중에 신고가 1건 있었고요. 월세 111건. 대구의 월세가 오늘 한 40건 나왔나? 대구의 전세입니다. 전세. 부산이 그나마 전세 거래량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양호하고, 대구는 정말 집 살 사람 다 샀나? 전세 이제 잘한 계약 건수가 대구는 너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물 대비해서 봤을 때. 전세 거래량 양호한 흐름. 9억짜리가 4억 5천, 7억짜리가 4억, 5억짜리가 3억 5천, 이렇게 한 30%. 비싼 아파트들은 전세가율 한 50%씩 빠지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30% 정도 전세 가격이 빠졌다. 계속 요것이 건당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당 거래대금으로 보면 아다시피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격차가 2년 전의 오늘과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역전세를 의미합니다. 네, 4억 이상 전세 거래도 일부 지금 전세 금리도 생각보다 낮아졌거든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4억 이상 거래도 약간 숨통을 트이는 듯 했다. 하지만 채권 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보이죠? 코픽스 금리도 오르고 있죠. 우리 금리 한 번이라도 오르면 얘가 여기서 더 무너져요. 과거처럼 더 무너집니다. 전세 가격이 더 무너지면 매매 가격이 더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자산시장의 붕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당수의 기업들도 기업 그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한계 기업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업이 창출해내는 수익이 이자보다 더 적더라. 적자, 만년 적자 기업이 수두룩하더라. 이런 기업들 이자 금리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되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이 숫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절대 못 올릴 것이다. 그렇지만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뭐 유가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물가 지수가 또다시 높게 나타난다거나 하면은 금리 섣불리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금리 또한 정말 내린다 올린다 말도 많았지만 그냥 이 박스권 형태로 계속 이것이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많은 빚쟁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증권사 대표적인 증권사 이 PF발 부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증권사 전문가들이 항상 나와서 금리 올리는 거 이제 끝났다. 왜? 금리 올라가면 자기들 PF 이거 절단 나거든요. 금리 올리는 거 끝났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전월세 시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